안녕하세요, 랜덤TV입니다. 오늘 소개할 영상은 원피스 1052화 풀버전 심층 분석 영상입니다. 원피스 1052화의 제목은 새로운 아침으로, 챕터는 성지 마리조와 오르성의 대화로 시작됩니다. 한 오르성은 니카가 드디어 이 세상에 나타난 거냐며 사왕 2명이 동시에 무너지는 건 수습할 수 없다 말합니다. 이어 정보는 이미 세계를 돌고 있고 타이밍은 최악이라 어떻게 대처할지 고민하는데요. 장면은 다시 와노쿠니 근해 CP 재료가 있는 배로 바뀌고 조우가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는 보고를 들은 오르성은 그럼 개국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와노쿠니는 변함없이 철벽의 요새라고 말합니다. 이어 현 상황에 맞춰 작전을 바꿀 것으로 제법 수완 좋은 자가 있다 말하는데요. 다만 이래서는 대군을 보내도 지배가 불가능하다며 니코로빈 정도는 데리고 돌아오라고 CP 제로에게 말하자 어떤 인물이 CP 제로에게 내가 거기로 가겠다 말합니다. 카이도의 패배 시 와노쿠니를 지배하려 했던 세계정부. 하지만 모모노스케가 개국하지 않자 입국할 방법이 없어 세계정부는 와노쿠니를 지배하기 힘들다 판단했는데요. 오르성의 대사로 와노쿠니에서 밀짚모자 적단이 세계정부와의 큰 전투는 하지 않으리라고 보이며 오르성이 보낸 인물과 와노쿠니 근해에 있는 CP0는 니코로빈만 납치하기 위한 작전만 실행할 것으로 생각되네요. 장면은 오니가시마 성 내로 바뀌고 오니가시마 성 내에 쓰러져 있는 드레이크에게 바지로키스는 너 해병이었냐고 물어보고 이를 들은 드레이크는 호킨스에게 참혹한 꼬라지라며 카이도를 배신하지 않으면 안전하다고 점으로 나온 거 아니었냐고 물어보는데 이에 호킨스가 말하길 나는 괴물의 눈앞에서 죽음을 보고 카이도의 부하가 됐지만 키드 쪽은 죽음을 각오하고 정을 계속했다며 만약 녀석들의 승리가 보였다고 해도 이제 와서 키드에게 꼬리를 흔들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에 호킨스는 살아남을 확률이 1%인 남자는 바로 자신이라고 말하며 쓰러집니다. 생존 확률 1%의 남자 최악의 세대 호킨스. 현재 확률을 보면 죽을 확률이 99%지만 호킨스가 최악의 세대 신세대 해적이라는 점에서 1% 확률을 기대해볼 수도 있어 보입니다. 시간은 지나 와노쿠니 대전투 후 7일 뒤 꽃의 도읍에서는 오로치가 영웅 취급받았던 역사 왜곡이 사라지고 진정한 영웅의 역사 코즈키 오뎅의 역사와 아카자의 구남자에 대해 배웁니다. 또한 나라에는 카이도를 쓰러뜨린 사내 조이보이란 전사의 이름이 퍼지게 되는데요. 한편 링고의 영세의 묘에서 카와마츠는 도신 류마처럼 꽃의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서 코즈키 오뎅님과 야스의 공을 시작으로 나라를 위해 싸우던 다이묘들 그리고 죽은 아수라와 이조를 위한 사당을 짓자고 말합니다. 그 순간 또 살아남았다고 말하는 마르코가 등장하는데 이에 키네몬 카와마츠도 마찬가지라며 영웅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참을 수 없다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길 기도합니다. 장면은 밀짚모자 해적단 사이드로 바뀌고 히요리는 루피씨와 조로씨가 눈을 떴다며 모모에게 드롭킥을 날리며 기뻐합니다. 한편 엄청난 부상에 일주일 동안 누워있었던 루피와 조로는 눈을 뜨자마자 술과 고기를 찾고 모모는 루피와 조로 둘이 깨어나면 온 나라에서 연회를 열게 되어 있어 아직 너무 많이 먹지 말라고 말하는데 루피와 조로는 어른이 된 모모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에 모모는 자신이 모모노스케라고 소개하고 이들은 전투의 승리를 만끽하고 즐기며 목욕을 합니다. 장면은 우동 토카게 항구로 바뀌고 프랑키와 우섭은 출항할 수 있게 써니호와 프랑키 장군을 고치고 베포와 킬러는 프랑키 장군을 보고 반합니다. 이에 키드는 킬러에게 친하게 지내지 말라며 무사히 출항할 수 있을 때까지 긴장을 놓지 말라고 말하는데요. 이어 정보는 어디선가 새서 반드시 신문 기자의 귀에 들어간다며 우리들은 이제 사왕을 대신해 노려지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 또한 그 말대로라고 말하고 부하들은 키드와 로의 현상금을 기다합니다. 그 순간 아프가 신문을 가지고 등장하며 너희들이 신경 쓰고 있던 현상금과 새로운 바다의 황제로 불리는 자들의 이름이 전부 신문에 쓰여있다고 보길 권유합니다. 와노쿠니 대전투를 승리로 이끈 해적들의 현상금과 새로운 바다의 황제가 선정됐습니다. 키드의 사왕을 대신해 우리가 노려지게 될 거라는 대사로 새로운 바다의 황제는 검은 수염, 샹크스, 루피를 포함한 키드 로우가 추가된 5왕체일 수도 있겠지만 아프가 키드에게 남밀인 것처럼 말했기 때문에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키드와 로우가 사왕이 아니라면 사왕의 자리는 일단 검은 수염, 샹크스, 루피 3명으로 한 명이 누구일지 알 수 없는 가운데
새로운 사왕 후보들을 한번 추측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새로운 사왕 후보 록스 해적단. 록스 해적단은 원피스 20년 만에 처음 언급된 해적단으로 로저 이전 시대에 바다를 지배했던 해적단입니다. 과거 록스 해적단은 골디로저와 해군 영웅 거프에게 괴멸당한 후 자취를 감추다 현재는 록스가 없음에도 이전보다 강해졌다는 작중 대사로 록스 해적단의 부활을 암시했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현재 록스티 지백을 대신해 록스 해적단을 운영하고 있는 인물이 새로운 사왕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두 번째 새로운 사왕 후보 광대 버기. 버기는 가장 약한 바다 이스트블루의 해적이었지만 로저 해적단 견습선원이라는 엄청난 스펙을 가졌었습니다. 하지만 버기는 매우 약한 캐릭터로 캡틴 존의 보물을 찾다가 임펠다운에 수감됐었는데요. 이렇게 임펠다운에 수감됐던 버기는 임펠다운에서 루피를 만난 순간부터 엄청난 행운이 따라 임펠다운을 탈출한 것뿐만 아니라 로저 해적단 견습선원인 것, 사왕 샹크스와 친구였던 것, 정상결전에서 흰수염이 전략적 동맹을 제안한 것으로 임펠다운을 탈출한 많은 죄수가 동경하여 버기를 따르고 거대한 세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얼떨결에 행운으로 세력을 가진 버기는 그 영향력을 인정받아 새로운 칠무회까지 됐는데요. 오로지 행운만으로 칠무회까지 오른 버기는 사왕의 자리도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제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지상 최강의 해적이었던 흰수염의 자칭 아들인 에드워드 위블이라는 캐릭터 때문으로, 저는 2년 전 영상에서 에드워드 위블이라는 캐릭터는 드래곤볼의 마인부의 영감을 받은 캐릭터로 후에 미스터 사탄 같은 인물을 만나 선역으로 될 가능성을 언급했었습니다. 또한 원피스 속 미스터 사탄 같은 인물은 밀짚모자 해적단 우솝 또는 버기로 생각했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버기와 에드워드 위블은 전 칠무회로 현재는 해군에게 쫓기는 같은 신세를 하고 있는데, 버기는 해군들에게 포위됐지만 운이 좋게 해군에게 빠져나올 수 있었고, 운이 좋게 에드워드 위블을 우연히 만나 운이 좋게 흰수염의 젊은 시절처럼 강한 에드워드 위블이 버기를 따르고, 버기는 드래곤볼의 미스터 사탄과 비슷하게 오로지 운으로 새로운 사왕이 되지 않을까요? 한편 세계정부가 보낸 것으로 보이는 의문의 인물은 해군 원수 사카즈키와 대화를 나눕니다. 사카즈키는 그에게 지금 어디 있는지 물어보고 그는 하늘이라며 와노쿠니를 보러 왔다고 말하는데요. 이를 들은 사카즈키는 쓸데없는 짓은 절대 하지 마라, 알겠나 로큐규? 라고 말하고, 이에 로큐규는 알겠다니까 진짜 라고 말하며 원피스 1052화는 끝이 납니다. 드디어 등장한 신해군대장 초록소 로큐규. 2년 동안 와노쿠니의 로큐규가 온다 언급했었는데 막상 등장하니 설레이는 감정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현재 로큐규가 민들레를 달고 나는 것으로 보아 로큐규의 열매는 식물 관련 능력으로 보이며, 이전 영상에서 저는 로큐규의 열매 능력과 함께 3원색을 빗대어 로큐규의 정의관을 추측했었는데요. 현재 신해군대장 로큐규의 정의관과 색은 초록수라는 이명을 가지고 있는 만큼 쿠전의 한껏 해이해진 정의관과 그 색인 파란색과 키자루의 애매하게 가는 정의관과 노란색 색이 섞인 현실을 판단하고 융통성 있게 행동하는 정의관과 파란색과 노란색이 섞인 초록색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군 원수 사카즈키가 쓸데없는 짓을 절대 하지 말라고 했어도 자신의 판단하에 융통성 있게 이를 버릴 것으로 생각하며, 현재 로큐규의 임무는 와노쿠니의 지배가 아닌 리코로빈을 납치하는 계획으로 생각되는데, 후에 자신의 판단하에 리코로빈을 놓아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제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로는 과거 한껏 해이해진 정의를 가진 전 해군대장 아오키즈는 밀짚모자 해적단을 놓아줬었는데, 사카즈키의 철저한 정의의 정의관과 쿠잔의 한껏 해이해진 정의관이 섞인 보라색 정의관을 가진 후지토라는 평소엔 쿠잔처럼 유한 성격을 가졌지만 판단하에 자기 생각이 맞다면 사카즈키처럼 철저하게 밀어붙이는 성격으로, 후지토라 또한 쿠잔의 정의관이 섞여 자신의 판단하에 루피를 악인으로 보지 않아 밀짚모자 해적단을 놓아줬었습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쿠잔의 정의관이 섞인 로큐규 또한 자신의 판단하에 융통성 있게 행동하여 밀짚모자 해적단에게 위협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전개로 간다면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듯이 식물과 관련된 로큐규의 능력으로 오염된 와노쿠니 땅을 원래대로 복원시켜줄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